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이제 국가 안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북한군 병사가 JSA를 또 넘어온 사건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북한을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하고 또 해상 봉쇄까지 지금 뭐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심동보 전 해군 제동님 모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동님, 예.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이슈 중에 가장 지금 뭐 이슈가 되는 게 지금 기순 병사 JSA를 넘어서 이게 병사가 넘어왔는데, 예. JSA 같으면은 거기는 통상적으로 북한에서도 최고 엘리트층 자제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런 병사들 몸에서 지금 기생충이 27cm면 이게 뱀인데 뭐 뱀이 지금 몸에서 나왔습니다. 예. 26cm면 예. 이 정도 되죠. 뭐 30cm 작아지고 그러니까 예. 그 이번 기순 병사를 통해 가지고 예. 그 저는 굉장히 그 좋은 계기로 보는데요. 예. 일단은 그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그 한 25인가 그랬죠, 나이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연령층에 우리 예. 젊은 사람들, 예. 그 청소년들이 좀 북한에 대해서 약간 한상을 가진 측면도 있었거든요. 예, 물론 그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다양하지만은 또 일부는 그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 예를 들면 정교자라든지 예. 이런데 그 북한의 실상하고 좀 동떨어진 예. 교육을 받다 보면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그 기순 병사를 통해서 완전히 그 적나라하게 실세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죠. 예. 아니 어떻게 북한의 그 엘리트 병사가 그 최전방에 그것도 그죠. JS에 배치돼서 근무할 정도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음선을 해서 배치를 했을 텐데, 당성이 좋은 사람. 그렇죠. 그죠. 예. 북한에서 상당히 그 A급 핵심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병사가 기순을 했는데 어떻게 예. 몸속이 그렇느냐.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정치권에서 일부 의원은 또 문제를 제기하고 의사에 대해서 예. 뭐 인권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본질을 좀 호도한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젊은 우리 청소년층에서 인식을 제대로 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실상이 그냥 기생충 그거로 인해서 예. 확 그냥 그 인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굉장히 좋은 계기로 봅니다. 예, 나중에 예.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근데 지금 또 북한에 미국에 있는 재미 종북 그 주의자들은 뭐 기생충을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기도 한다. 참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뭐 워낙 다양한 또 의견들이 있으니까 예. 한데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북한 주민이 김정은과 핵을 제거하게 하자고 주장을 뭐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비대칭 전력, 사실투사 위력을 활용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투사 위력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 주민들을 좀 사실을 좀 깨우는 일이거든요. 예. 뭐 우리가 정보 유입, 예. 또 정보 투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군사 용어로 그냥 사실투사, 트루스 프로젝션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하나의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그 우리가 지금 주로 지금 생각하는 게 뭐 선제 타격이다, 예방 타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부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하드킬이라고 해요, 하드킬. 그러니까 무력 투사하는 거죠, 적지에. 근데 그 반대 개념은 소프트 킬입니다, 소프트 킬. 그러니까 적의 그 대량 파괴나 대량 살상 이런 걸 동반하지 않고 적의 그 저항 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체제는 완전히 표시되어 있고 또 최고 리더십 자체가 완전히 조작된 거죠, 우상화로. 근데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게 그 모든 그 나라의 전략적 중심이 있어요. 그 힘의 원천인데. 그게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세습 독재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게 지금 거짓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을 막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시켜서 자기들이 그 교육시킨 대로 생각하고 거기 따르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폐쇄적인 이 벽을 뚫고
진실을 알려줘야 돼요. 예.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2004년도에 그까지 운영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그 휴전선에 예. 그 대북 학생회 방송을 철거했어요. 그죠, 또 예. 전광판도 쭉 설치되어 있었는데 예. 그걸 다 철거했어요. 한해 그 남북 간의 그 하에 이런 정책 일환으로 이제 그것까지 했는데 했다가 2010년에 그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인평 폭 도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해서 2010년 3월에 제가 기억으로는 예. 다시 이게 설치를 하겠다 예. 했고 실제 설치는 2015년인가요? 목함질에 도발이 목함질, 있었잖아요. 예. 그 도발을 일어나고 바로 설치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북 학생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넘어온 병사도 그 학생회 방송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구체적 행동까지 우리가 유도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학생회 방송에 한 후방 휴전선에서 10km까지는 들린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예. 좀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학생회만 수단이 아니고 뭐 가장 쉬운 게 저 전광판. 예. 우리 TV 이런 거 엄청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 대형 그 전광판을 쭉 붙이면은 예. 멀리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죠, 화면을 예. 쓰면 예. 그런 걸 뭐 그냥 북한이 체제를 욕할 필요도 없고 우리 그냥 뉴스나 틀어도 됩니다. 그 사실대로. 예. 북한 병사들 그거 보면서 지금 남한 사회가 예. 그냥 느낄 거 아닙니까? 예. 뭐 그거를 통해서 날씨도 정부도 입수하고 예. 우리나라 노래도 듣고 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뭐 우리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예. 북한이 알려주기 좀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실대로 그냥 알려주면 됩니다. 알려주면은 그것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그 촛불 혁명 뭐 그런 것도 촛불 좋습니다. 혁명으로 그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 이런 거 보여주면은 그 바로 김정은이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좌우 또는 예. 뭐 친정부 반정부 이걸 이 차원이 아니고 예. 그냥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는 것을 뭐 촛불 그 시위를 하는 것 장면이든 무슨 예. 아니, 뭐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것이든 예. 또 뭐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도 친정부 활동을 모든 것을 우리 있는 대로 그냥 보여주면 돼요. 예. 보여주면 북한 주민들이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 자체가 엄청난 그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야, 그러면은 확성기 말고 전광판에다가 우리나라의 걸그룹들, 여성 걸그룹들 그럼요. 그거 저기 틀어주면 좋아하죠, 젊은 사람. 전부 다 월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순 병사도 걸그룹 그 노래를 틀어준다고 그러더군요. 예. 육종 집도한 예. 의사 이야기라도.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본인이 이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틀어달라고 욕을 또. 봤으니까 틀어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의 이 한류 스타들이 어떻게 보면 잘만 활용하면 평화 통일의 전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굉장히 그 소프트 파워인데, 예. 우리가 그동안 쭉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3년에 북한이 NPT 탈퇴하고 2004년 이게 1차 핵이 가지고 지금 20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할 방법은 다 했어요. 현재까지 보면은 주로 이제 그동안 강원 전략이 쭉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주로 큰 흐름은 북한을 한테 잘해주면은 예. 북한이 변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약간 한상인데 예. 그러면서 북한은 뭐 심지어는 금전적으로도 지원도 하고 또 남북 간 정상회담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육자회담 등등 했는데 사실 변한 게 없어요. 예.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정밀화, 고도화를 했거든요. 예. 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개발해서 예. 지금 미국이 이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정도로 예. 그렇게 발전을 시켜 온 거죠. 그럼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다가 굉장히 그런 시간을 버려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또 바뀌어가지고 예. 미국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엄청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국제 제재, 예. 특히 경제 제재. 예.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그 해상 봉쇄 수준에 예. 이건 제재까지 들어가는데 그래도 요지부동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심지어 요즘 쭉 나오는 얘기가 가능성을 열어두는 얘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예. 거기에 아직 핵심은 필요하면 선제 타격이 있다. 예방 타격, 선제 타격이라는 개념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는 그게
그게 확실할 때 쏘기 직전에 그냥 때리는 개념이고 예방 타격은 예. 그런 조짐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예. 예방적 차원에서 그냥 그 없애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면 그것도 너무 위험 부담이 많죠. 예. 예, 위험 부담.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사전 허가 없이 군사 행동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수차례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 자체가 예. 거기에 이제 사실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 선제 타격 공격한다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뻔한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가장 그 실효성 있는 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뭐냐? 그럼 우리 위험 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예. 예? 예. 북한을 압박해서 정말 그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예.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뭐냐? 이거는 사실은 그게 북한의 전략적 중심을 공략하는 거예요. 예. 그 전략적 중심이 자 북한 철저하게 그 폐쇄된 상황에서 그 우사화된 예. 최고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세습 독재 예. 리더십 자체 와해를 그냥 직접 겨냥해서 우리가 그 전력 전면적으로 사실을 투사했을 때 예. 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합참에 예. 2004년에 예.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요. 예. 정보 작전과를 근일해서 창설을 해서 예. 제가 초대 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업무가 주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 심리전, 예. 전자전, 그 공보작전, 민사작전, 군사기만, 또 필요하면 정밀 타격 이런 걸 전부 동시 통합해서 하는 작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장 지금 해행 작전의 가장 최상위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좋은 개념이 이미 수립돼 있고 예. 또 그 체제가 어느 정도 발전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활용을 하는 거는 실제는 국가 의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 국가 의제가 없으면 그걸 못 하는 거죠. 예. 일선 그 부대에서 임의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국가 안보 전략 차원의 상당히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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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이 선제 타격이다, 예방 타격이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피해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설사 그걸이 안 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하는 경우에 저는 그 예방 타격을 해도 우리 쪽 피해는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을 거의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아, 예. 왜냐면 예. 절대 공개가 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예. 예. 그걸 다 좀 시간 제한 때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북한군은 예. 흑개비 예. 노예 군대다. 예. 이건 북한 기술 병사를 통해서 신체 조건이 오늘 일본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예. 북한이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예. 북한군이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일본 신문에 보도됐는데 예. 그 전에 이미 한 12년 전에 예. 북한군들의 평균 체중이 예. 예? 예. 110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평균 체중이 43.5kg인가 그랬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지금은 더 나빠졌을 거예요. 그게 여군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요. 남자. 전체, 남녀. 그 43.5kg면은 제가 금년에 초등학교 안보교육을 한 12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고학년은요, 5학년, 6학년은 덩치 큰 애는 그 체중을 넘어가요. 그죠. 50kg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 초등학교 6학년 예를 들면 체중 좋은 학생들보다 북한 군인들 예. 평균 체중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소하고 키도 작고 예. 그다음에 영양 상태가 아주 힘이 없어요. 예. 이거 체중 봤죠? 이제 그죠. 예. 보시습니까? 아래 걸 옥수수 알갱이 몇 개 들어있고 이러한 게 실체입니다.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 그리고 북한의 모든 무기 체계가요. 그러니까 워낙 노후되고 재래식이고 수동이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우리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으로 이제 해서 계속 수심제 핵 미사일 쪽으로 간 겁니다. 북한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미사일 시설 선제 타격한다든가 김정을 참수를 해서 주석궁을 타격한다든지 했을 때 북한이 막 재래식 군사를 가지고 우리 서울에다가 보복 공격을 해서 우리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제 개인 판단으로는 지금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 저 능력이 없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제가 아는 그 저 포병 그 저 장교 출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는 포탄이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은 눅눅해져 가지고 이 불발탄이 많이 생긴다고.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워낙 오래됐고 무기시기가 예, 예. 구식이고 수동식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지하에 보관돼 있어요. 예. 북한은 전부 지하에 시설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럼 뭐 방습 시설이 안 돼 있을까? 그게 항원 항석 이게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항원 항석 하면 그 전기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항원 항석 시설 가는 거 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이 예, 예.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예. 군대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사시 가동을 하면 한 20% 이하일 거로 예. 가동률이. 예. 그리고 탱크가 예를 들면 100대가 있으면 20대 정도 가동한 나머지 80대는 예. 제대로 못 움직인다 이래 보는 거죠. 예. 뭐 20대도 뭐 그 가동이 뭐 제대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전부 수동. 그 누가 그러더라고 그저 산간 그 산악 진지에서 동굴 진지에서 끄집어내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끄집어내는데 탱크를 한 번씩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하고 저쪽 대형 훈련을 하는데 예. 탱크를 기동을 하는데 예. 워낙 훈련을 안 해가지고 예. 옛날에 전역한 예비역 그 탱크 옛날 모로 분들 예. 저 모셔와가지고 예. 탱크를 어느까지 옹립 달라고 부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사례도 있답니다. 아. 그만큼 숙련이 안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노화돼 있고, 그 다음에 하다가 고장이 잤고, 예. 그 기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아, 그죠. 그 다음에 포를 쏘면은 이게 수동으로 하니까 얼마나 포가 김정은이가 작년에 뭐 이거 사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막 예. 장사 포를 쫙 해변에 배치해가지고 예. 수백 문을 예. 막 쏘는데 그 1분에 한 발 나갈 동 말동해요. 예. 포가. 예. 예? 예. 우리는 1분에 막 수십 발씩 나갑니다. 그죠. 예. 포가. 그것도 자동으로 막 예. 특히 해군 함포 같은 경우는 전부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고 자동으로 장전되고 자동 발사됩니다. 이게. 실내에서 컴퓨터 보고 예. 이 사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예. 근데 북한이 그게 아니에요. 전부 사람이 돼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되는데 그 포탄 날라야 되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그 포탄도 못 나르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흑개비 노예군데 예. 이렇게 예. 그리고 저 옛날 사례가 있는데 그 2005년에 예. 제가 이제 국방부 21세기 비행에 있을 때 예. 갑자기 그 저 유럽에 가서 예. 그 국방태세 전부 다 이거 독일 통일된 후에 유럽 각국이 이게 국방태세를 전부 군사 구조를 새로 정비를 했을 것이니까 그걸 보고 우리도 적용하자 이래가지고 출장을 가지고 독일한테 물었어요. 또 제일 먼저 독일로 도착해 독일 국방부에서 그 저 통도에 보니까 동독군이 어떻느냐 이런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 전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군이 세계 4위 정도의 그 엄청난 군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독독을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독일에 통일을 해보니까 군사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쓸 게 없더라. 장비도. 그다음에 사람은 드라마할 것도 없고. 사람은 이게 완전히 그 사고방식 틀려가지고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다 100% 전역시키고 장비도 100% 폐기치 보냈답니다. 왜냐면 이게 상호 용선도 안 맞고 너무 낡았고. 그러니까 통일해 보니까 완전 흑개비들은 흑개비에 부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과장되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한 2천여 명을 몇 년간 썼대요. 왜? 지뢰 동수도 국경에 지뢰를 설치한 사람들은 설치한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뢰 제거 설치한 사람 한 2천 명을 몇 개월간 유지하면서 지뢰 제거할 때까지만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뢰 다 제거한 다음에는 다 이제 도태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동독군이 사람이든 장비든 수독이 통일한 후에 활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편하더라 행편해. 그리고 북한은 더 합니다. 북한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집니다. 자신감과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 그 결전 의지만 결집되면은요. 북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쉽게 무력화시키고 리더십을 와해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핵까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우 오늘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 이야기 듣고는 뭐 공포에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뭐
북한군이 엄청나게 센 줄 알았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요즘 한창 핫 이슈가 되는 게 원자력 잠수함 관련해서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예. 지금 이 원자력 잠수함을 이 우리 기술로 이 건조가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예.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그 문제가 아니다. 예. 왜냐면 그 핵심은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잠수함 선체. 예. 이거는 문제가 우리가 이미 잠수함을 그죠 소출까지 하니까. 예. 그 건조를 해서 수출까지 하는 나라니까 충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000톤급 잠수함을 현대중공업하고 제 현대중공업 이제 저 상무로 근무를 해서 잘하는데요.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합작으로 지금 처음으로 건조를 하고 있어요. 3,000톤. 그러면 합작으로 3,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체는 전혀 문제가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간 추진체가 이제 원자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워낙 세계 그 탑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내에 그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 그 제가 알아보니까 그 스마트 원자로는 뭐 이미 뭐다 기술도 있고 다 뭐 만들어 가지고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탑재하느냐 그것만 뭐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하나 이거 시스템 통합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조선 기술로 충분한 노하우가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정부의 결심입니다. 결심인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이 작년에 SLBM을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시험 발사를 거의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하는 거는 그거를 한 발 정도 이제 한 건데 자기들도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해서 한 몇 발 싣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조만간에 뭐 내년 후년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전력화가 되면은 원자력 잠수함에다 북한 그다음에 SLBM을 탑재를 해서 바다로 출항해 버리면은 그때 그러면 거의 속수무책이에요. 그거를 잡아낼 그 방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장시간 은밀하게 수중에서 은밀 작전을 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한데 지금 제네시스 잠수함 가지고는 배터리 충전 때문에 계속 뭐 지금 209급 잠수함은 하루에 꼭 한두 번씩 또 올라야 되고요. 그 외국 공기를 흡입을 해야 되니까 잠수함 선체를 안 떠나도 스노켈링이라고 해가지고 공기 흡입망이라도 내가지고 이걸 공기를 받아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잠수함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노출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214급 잠수함은 뭐 AIP 잠수함이라 해가지고 공기 그 의존도가 좀 낮아요. 공기 불요 장치. 그거는 불요 장치니까 한 2주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이 있죠. 근데 원자력은 거의 무제한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그 북한 SLBM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다. 아니 그 잠수함 취재 앞에 자망이 있다가 처음부터 추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그 순환은 우리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불가이라.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게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의 안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좀 알아주고 그런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기술력이 한층 또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한국의 조선산업 기술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기술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지금 조선산업도 뭐 작년부터 너무 침체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정부에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원자력 잠수함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노후된 해군 함정들도 다 교체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죠. 이왕이면은 지금 중국이 해양 굴기를 쭉 추진해가지고 몇 년 내에 거의 한 3, 4개 항모 전투단을 유지를 해서 지금 뭐 이 제1도론선, 제2도론선에 해서 나름대로 그 해양 확장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제2도론선 같은 거의 괌까지죠. 쭉 그저 이렇게 있는 선이거든요. 그 밖까지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 영향이 오는 우리가 지금 뭐
99.8%가 예. 중동에서 지금 우리 저 기름이 들어오거든요. 그죠. 뭐 싱가포르하고 지금 제주 이쪽 라인이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중동에서 쭉 들어오는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슬락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해상 교통로. 예. 그것이 우리가 살이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예. 그게 막히면은 예. 물론 비축된 것도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전쟁 수행 능력까지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이 걸린 그 어떤 그 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것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이 예를 들면 그게 한국 뭐 유수 통과 못한다.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제. 그죠. 그럼 우리가 그거는 어느 정도 지켜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그 대륙북 문제라든가 칠강 예. 여러 가지 저 주변국하고 일본하고도 걸려 있고 중국하고 걸려 있는데 이거 결국은 그 기동 함대가 예. 그걸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 공군력이 거기에다 막 항상 전개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해군이 장기간 필요하면 작전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지금 소말리아에도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구축함이 항상 자. 예. 옛날에는 나갈 생각 안 했죠. 그죠. 예. 그 수단에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적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동함대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상계 기동전단이 필요해요. 예. 그럼 뭐 상계 기동전단은 이게 교로 작전하는 전단 예. 또는 대기하면서 훈련하는 전단, 예. 그다음에 수리 정비하는 전단. 이게 이제 항상 해군 함정은 어느 나라나 예. 이 3분 개념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상계 전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개 그 세 척이 한 대에 예.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전체로 한번 기동 함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기동 전단당 예. 경항공모함. 경항공모함이라면은 뭐 몇 톤 정도? 그럼 뭐 그게 한 2만 톤에서 한 예. 뭐 크게 보면 우리는 3만 한 톤. 2만 톤 내로 보는데 예. 우리 독도함 있지 않습니까? 독도함. 예. 독도함을 조금 더 조금 더 확대. 함량을 발전시켜 가지고 예. 그게 사실은 그 핵심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실어야 돼요. F-35B B 같은 그렇죠. 예. 미 항모에 지금 처음에 지금 칼빈선 항모 같은데 지금 F-35B를 지금 신다고 그러거든요. 예. 일본도 음. 일본 해상 자위대도 예. 그런 개념으로 좀 발전시키고 있어요. 예. 그 정도 한 이게 최소한 편대 정도는 예. 싣고 다녀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억지력이 생기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것은 이제 국가 전력 구조를 개편할 때 예. 그 공군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예. 공군이 지금 F-35 어차피 계약이 돼가 들어오는데 F-35B까지 일개 편대 정도는 포함시켜가지고 예. 해서 필요하면 뭐 해군에 꼭 해군 조종사 아니라도 예. 공군 조종사를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예. 합동 작전 차원에. 아, 예. 그건 운용 측면이고 예. 일단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 전력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쪽의 생각이. 예. 그러면 그 항모 전단 하나 이렇게 만들면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항공 전단 자체는 예. 항공모함 자체는 예. 제가 보기에는 2, 3조 이렇게 예. 보는데요. 왜 지금 이지스 구축함이 한 1조 2, 3천억 예, 그래 그죠. 보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서 건조하면요 한 3조 걸려요. 우리나라 굉장히 군함을 싸게 싸게 굉장히 빨리 건조하는 회사라니까요. 나라는 예. 세계에서 예. 굉장히 부러워요. 미 해군도. 예.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저런 좋은 함정을 예. 그렇게 빨리 만들어내나 이거 굉장히 신기하게 싼 가격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세계 최고 예. 조선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예,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게 바탕에 있는 게 굉장히 다행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로키드 마틴이 그 함정을 한국하고 이 선체는 한국에서 건조하고 소비언은 자기들 거 탑재하고 해가지고 뭐 짝짝꿍 해가지고 그런 수출하자. 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자는 있었고 그러니까 전투 체계는 예. 로키드 마틴 걸 탑재를 쓰고, 하고 예. 나머지는 선체는. 한국 조선소에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거 수출 또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면은 이거 미국이 알아서 시장을 개척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죠. 예. 뭐 우리가 굳이 시장을 개척하려고 나서지 않아도 어차피 미국도 이게 수출해야 되니까 미국이 다 외교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뭐 절반은 한국에 들어가는 거고 또 절반은 미국에 들어가는 거고. 왜냐면 그 가격 경쟁력이 예. 비교가 안 되죠. 미국 조선소가 건조하면 3조 드는 예. 이지스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면 한뭐 전투체계 빼면은 7, 8천억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배가 저 차이가 나는데 예. 수출을 같이 할 때 예. 미국에서 건조한 것보다는 경쟁력이 비교가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당연히 우리하고 협조를 하려는 것이고 예. 우리는 또 그런 저 전투체계에 예. 그 스파이 완디 레이더 들어가고 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안 되니까 예. 또 같이 하는 거죠. 하면서 또 배우고 또 그래 되는 그렇죠. 거.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이제 방위산업청 취재를 하다 보니까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그 함정 건조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 질문 참 어떻게 쉽지 않은 질문하시네요. 예. 그거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예.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방위산업 하면 그냥 뭐 비리집단처럼 예. 이상이 좀 인식이 돼 있어요. 왜냐면 예. 또 실제 비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함방위산업, 이게 예. 군함을 건조하는 방위산업, 예. 그건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출혈 경쟁이 한계를 사실은 넘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제가 실제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거의 이익률이 없어요. 왜냐면 저 현대중공업 같은 게 제가 예. 근무를 직접 했는데 이익률 꽤 높아요. 예. 꽤 높은 회사인데 방산 분야, 예. 그 군함 분야는요 예. 거의 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 예. 그게 70년대 초에 처음에 울산급 호양을 건조를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예. 그걸 시작해가지고 현재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예. 이익을 남긴 적이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간혹 뭐 한 흑자가 뭐 조금 한 1%뭐 이 정도 논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조함 방위산업업체가 네 군데가 있어요. 예.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예.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예. 그다음에 STX. STX까지. 예. 다 출혈 경쟁을 최저가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일단은 그걸 수주를 하지 않으면은 예. 그 라인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걸 또 나가야 돼.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수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무조건 절대 수주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해서 원가가 안 되는 가격이라도 일단 수주를 해야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부실로 나왔다. 부실로 가죠. 그러면 부실하고 이제 예를 들면 STX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갈지자 함정. 몇 년 전에 이게 그 유도통 고속함을 이렇게 뭐 윤유함 처음 1차선, 예. 2차선인가요? 했을 때 이게 막 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제트 엔진이 제트 추진체인데 그래 한 1년 저 인도가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좀 처음 근함을 검증하는 회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결국 최저가 입찰.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방산업체에 대한 그게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많이 하죠. 규제가 많아요. 예. 규제가 뭐 규제 완화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규제 완화 내지는 그게 힘든 모양이에요. 예. 계속 간섭해요. 뭐. 그 갱년 간섭에 가까울 정도로. 예. 근데 이윤도 안 나는 그 회사에다가 그럼 그 현대중공업 이런 굴지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세계 수십 년째 그죠. 예. 1위를 한 업체인데 불구하고 예. 조선산업에 이익도 안 나는 걸 왜 하느냐? 저도 존경스러운 게 생각하는 게 창업주가 예. 지시가 그렇답니다. 방위산업에서 예. 이윤이 안 난다더라도 꼭 남길 생각하지 마라. 이건 하나의 산업 보국이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 회사가 있다. 그쵸. 이런 걸 예. 진짜 그런 게 손해를 감수하고 예. 한 측면이 있어요. 예. 국민들 그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정지용 회장께서 그렇게 예. 하셔가지고. 예. 그걸 이윤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나면서도 예. 군함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이주삼도 건조하고 잠수함도 건조하고 뭐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그 고육지책으로 하는 걸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 악성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위산업의 이 방위사업법에 보면은 이 마진율이 9%로 이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방위사업 다 읽어봤는데 예.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마진율이
뭐 이 3%가 넘어가는 업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청업체로 뭐 밑에 협력업체로 가면은 거의 그냥 뭐 공장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돌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또 원가 검증한다고 해가지고 뭐 온갖 서류 내라고 하고 조금만 틀리면 감사원 들어오고. 그게 정부 입장 예. 일부 제가 이해도 돼요. 왜냐면 예.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이걸 예. 가능한 뭐 모르겠습니까? 방위사업청이나 예. 이런 저 주무관청에서는 했는데 비리가 생긴다 이게야. 그 틈바구니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그 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국민들 내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무기 체계를 구입을 하는데 예. 아 그걸 또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이 있었다. 예. 그러면 이거 용납이 안 되죠. 안 되니까 방위사업청들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를 이제 강화하다 보니까 예. 규제가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예. 경영 간섭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생긴다. 예. 이제 이게 사실 악순환이 돼 버렸는데요. 이거를 뭐 비리는 비리대로 척결을 확실히 해야죠. 예. 하면서 예. 또 합리적으로 그거 개선해 주면 개선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최저가 낙찰제라는 건 사실은 몇만 개씩 생산하는 공산품에는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 뭐 군함 한 척 만들고 하는데 그 최저가 낙찰제 해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근데 이게 좀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좀 아시고 좀 개선해달라고 정부에다 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예. 그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또 하여튼 쉽지가 않은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도, 왜냐면 이게 마진이 안 남으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연구인력 개발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방위산업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가 무너지는 건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조금 예산을 뭐 들이더라도 이 마진율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신성장 수출 동력. 그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거죠. 함정을 이렇게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술력이 올라가면은 또 그런 것들이 민간 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파생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좀 정부에서 국방 안보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제 WTO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FTA나 뭐 이런 게 이제 원체 많이 맺어졌으니까 정부가 특정 산업군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은 이 제소를 당하더라고요. 네. 제소를 당하는데 이 방위 산업 분야는 또 예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방 안보 산업에 투자하고 첨단 국산 제품을 만드는데 기술을 투자를 하면은 우리 기업들은 공짜로 기술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 기술 가지고 또 이제 파생해서 다른 민간 상품을 만들어내고 하면은, 그것도 정부가 사주면은 실적이 쌓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국군이 샀다 하면 또 해외 수출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국방 안보 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이 산업으로 좀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지금 방위산업에 이게 마른 수건을 짜듯이 예. 규제가 많고 그리고 출혈 경쟁이 극심한 분야가 조한 분야고요. 예. 나머지 저 지상 장비라든지 예. 공군 예. 이쪽은 그렇게 경쟁이 많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일 업체에서 단일 품종을 생산하는 게 예.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원가 관리를 그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예. 그 경쟁이 거의 없기 예. 때문에. 근데 이거는 원가 검증할 필요도 없이 저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소주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예.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저가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좀 함종별로 예. 이걸 좀 나누든지 예. 뭐 하여튼 이거 합리적으로 좀 구조를 조정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이 가만히 보면 좀 이게 기술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는 게, 이 1번 함을 이게 건조하고 2번 함은 다른 데가 하고 3번 함은 또 여기 이쪽이 하고 이러면은 이게 기술력이 쌓이지가 않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배 같은 경우는 한 3척 정도를 만들어 봐야지 이게 처음에는 한 몇천 가지 오류가 나다가 이게 점점점 줄어가지고 이게 거의 완성이 되는데, 1번은 여기서 하고 2번은 이쪽 업체에서 3번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 이것도 이 기술력도 안 쌓이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AS 문제도 이게 좀 걸리고. 예.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좀 우리 국방 안보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또 사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해군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한마디 좀 좀 국민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라서 아 이게 해군 출신이니까 해군. 또 이게 방송에서 뭐 해군 이야기만 너무 위주로 하는 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우리 해군은 대한민국의 그게 전쟁은 해군에서 시작되고요. 그죠. 해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옛날 6.25 전쟁, 옛날 예. 임진왜란 뭐 이런 쭉 가면 우리나라가 지금 뺏길 뻔했다가 살아남은 게 크게 전쟁이나 두 가지를 보거든요. 옛날 중국하고 뭐 수나라, 당나라 그걸 쳐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통일된 이후에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 사실은 큰 전쟁은 임진왜란하고 이제 6.25 전쟁. 그 전에 뭐 청나라 쳐들어와서 또 뭐 남한산성 뭐 그런 치욕도 뭐 겪고 저게 있지만은 하여튼 임진왜란과 6.25 전쟁은 해군이 결국은 해군에 의해서 나라가 살아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임진왜란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다음에 6.25 전쟁이고 그 인천 그 상륙작전 해양 통제권이 6.25 전쟁 기간 내내 저기 북한 해까지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해권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해상으로부터의 무력 투사가 가능했어요. 그 무력 투사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 이것도 무력 투사입니다. 적진 무력. 이래가지고 역전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또 그 평상시에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자원, 해외 수입, 해상교통로 이것도 다 해군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해군의 역할을 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사실은 육해공 전력 투자비 중에 해군이 한 번도 제일 많은 적이 없어요. 항상 지상장비 위주로 투자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 그다음에 해군. 그 분야를 근무해봐서 잘 알아요. 해군이 가장 후순위에 있는 게 우리 해군입니다, 사실은. 그 사실 그럼 7강국에도 보면 해저장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일 대륙붕 협정 때문에 2028년까지는 상호 이제 서로 개발 못하고 그 이후에는 속된 말로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데 해군에 투자하면은 조선 산업도 살리고 국가 안보도 또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그런 해상 자원도 또 가져올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떼고 불 떼고 일석삼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게 그 무기 체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는데 해군의 그 병력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12년 전에 해군 병력이 너무 한계에 와서 배를 부두에다 묶은 적이 있어요. 관리 대기함이라서 도저히 이걸 운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배는 계속 신행함이 노는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력을 직접 한번 관리를 해봐서 아는데요. 해군에는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교육 부수병력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교육을 받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군에는. 근데 교육 부수병력이라고 그래요. 교육만 받는 수 있는 그러니까 정원화된 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존 부대에 있는 인원을 빼서 교육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 부대는 정원이 예를 들면 정원에서 교육 부수병력 교육 받는 인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부족한 병력을 정원에 대비해서 부족한 상태에서 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래서 수십 년을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병력이 필요한 병력이 추gun이 안 되니까 정원이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좀 이 이야기는 뭐 해군 장성들은 빨리 나갑니다.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순환 정리를 해서 왜? 매년 빨리 나가줘야 후배들이 진급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이 정원 자체가 적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병력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요, 해군은. 그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왜 소방 공무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정원을 했지 않습니까? 정원을. 사실은 제가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은 그 해군 병력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달라 하고 건의를 하고 싶더라니까요. 차제에. 그거 요즘에 함정 자체가 원체 첨단화되는데 그런 거는 또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첨단화 시키고 자동화 시키면서 예. 병력을 계속 소요를 줄여 나갔어요. 예, 예, 해군 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 이 첨단화되면은 그거를 뭐 유지보수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이 첨단화되고 이 고학력이 되고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면은 또 이탈률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잠수함. 예, 예. 잠수함 성조들 예. 구인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예. 왜냐면 잠수함이 톰 클렌시라는 미국 작가가 있는데요. 예. 그 사람 예. 군 관련 이런 거 소설 전문 쓰죠. 그분이 이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예. 미국의 제일 열악한 감옥소보다 예. 차라리 해군 잠수함에 예. 배시하는 잠수함이 더 열악하다 이렇게 예.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예. 왜냐면 잠수함 안에 들어가면 미국 운자리 잠수함도 수개월 동안 그냥 바깥 공기도 못 마시고 예. 밀폐된 공간에서 예. 가족과 헤어져서 음. 그냥 맨날 보는 사람 맨날 보는 공간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감옥수는 바깥 바람도 쏘면서 그렇죠. 예. 내려도 하고 참. 그런 환경이라 그런데 누가 그 근무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힘드니까 예. 자꾸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 그걸 해줘야 돼요, 사실. 예. 아무튼 국민 여러분, 이 잠수함 승조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금 우리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상당히 이게 이 돈도 되고 이 중요한 군인데 이게 좀 너무 홀대가 심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많이 해군을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이야기 예. 부탁드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